출범한 지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집권 후반기 문 대통령에게 지역민 각계각층이 바라는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가공한 식품들이 인기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주문 물량이 잇따르면서 판매망 확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대출업체들이 환경시설에 4천여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민관협력위원회가 투자 계획에 대해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치망 건조 작업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망 업계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진행합니다. 바닷속에 그물을 설치해서 고기를 잡는 정치망 어업은 그물의 이물질을 털어내고 다시 바닷속에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이 같은 작업으로 날아오는 먼지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도로가. 중장비를 동원해 정치망 그물을 털어내고 말리는 건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다른 숲길에서도 정치망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조를 기다리는 그물에서는 부착된 이물질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피어오르고 파리가 들끓습니다. 이렇게 돌산읍 곳곳에서는 정치망 그물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털 때 나오는 먼지가 바람을 타고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한여름 되면 썩는 데가 나서 지나가지는 못해. 갓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발생하는 거는 이끼들이 갓에 먼지가 바람에 의해서 와서 붙게 돼. 잇따르는 민원에도 여수시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시멘트 공장처럼 대기 중에 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장을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정치망 건조장은 이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망을 이제 말리고 터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환경 관련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정치망 어업 종사자들도 건조장 부지를 사들여 합법적으로 그물 건조 작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행정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치망 업계와 그물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주민 사이에서 당분간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 갈등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년 1월에 화해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어제 3차 심리를 열어 내년 1월 13일 스카이큐브 분쟁에 대한 화해권고안을 순천시와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이 화해권고안을 내는 것은 수용했지만 권고안 내용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해외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을 높이기 힘든 농업회사와 식품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지자체 등도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농업회사가 출시한 곤약 젤리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을 선호하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월등 지역의 특산물인 매실과 복숭아, 그리고 나간 배를 주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국내 판매용으로 만들었던 이 제품이 최근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액은 우리 돈 1,500만 원 수준이지만 지난해 중국에 이어 올해는 일본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국내 소비자들을 적은 소비 양으로 갖고는 도저히 회사가 유지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샘플을 가지고 또 테스트한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전남 지역의 농산물 가공품 수출액은 연간 6,700만 달러로 신선 농산물 수출액보다 1.8배 정도 많습니다.
농업회사나 농산물 관련 업체들은 새로운 종류의 가공식품을 개발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 업체들의 특성상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판로를 뚫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지자체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공기업 등과 연계해 수출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 박람회의 참여 횟수를 늘리거나 현지 수출 상담회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박람회를 참석을 하고 하반기에는 또 수출 시장 또 같이 개최해서 자체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일부 업체들은 경기도 등 타 지역 업체의 제품 생산을 맡기고 있어 식품 가공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도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산단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들이 환경시설에 총 4천여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GS칼텍스와 한화케미컬 등 관련 기업들은 어제 여수시청에서 열린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3,250억 원보다 9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4,15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같은 투자 계획에 대해 대기환경학회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명확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합의의 난항을 겪어온 산단 주변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 분야에 중점을 두되 토양과 수질 분야 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8시부터 국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대화에 나섭니다. 지역에서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요. 그 목소리들을 조희원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도 전체 인구의 17%가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곳간 전라남도. 지역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과 귀농 가구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많은 시련을 닥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돌아왔던 젊은이들이 몇 년 살지 못하고 정착을 못하고 다시금 도시로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어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열악한 어업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희 잠수기업은 심해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 조업하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수라 정부나 지자체의 의사방향이 어렵습니다. 지역의 허리인 여수산단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호소였습니다. 근무 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 형태가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근무 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 보존과 인원 중축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의 강도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70주기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분들이 지금 80대 후반기 노련히 거기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돼서 국가의 기념일을 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참석했는데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대통령께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이 제정할 수 있도록 어느덧 임기 절반을 마친 문재인 정부. 각계각층에서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중소기업 연수원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연수원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연수원 유치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3%로 나왔으며 접근성과 산단 밀집도 등을 고려해 광영동 일원이 부지로 제시됐습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저지 투쟁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사측과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남해화학 사내하청업체인 A업체는 오늘 오전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29명을 전원 고용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A업체는 남해화학으로부터 생산 포장 물량을 확대 지원받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면서 농사 지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연구단지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패션 프루트와 무화과 농사를 시작한 농가입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등 부부가 1년 가까이 전국을 돌았습니다. 아열대 작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농사 지도를 받을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돌다시피 하고 인터넷도 이렇게 뒤져보고 해서. 해남군의 연평균 기온 변화입니다. 1989년 13.7도에서 서서히 상승해 30년 만에 1.2도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오르고 소비 패턴도 변해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확산 추세지만 지자체 전담 인력은 2~3명뿐이고 예산도 크게 부족한 실정. 빠르게 바뀌는 농업 지도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을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기술로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설도 부족하고요. 사정은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쌀 등 기존 작물 중심을 뛰어넘어 아열대 작물 재배 지도와 보급, 병해충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 단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내년에 용역을 거쳐 추진하려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건립한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순천 해룡산단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도비와 시빅 192억 원이 투입됐으며 뿌리기술 지원 시스템과 시제품 제조 공정 장비, 기술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 전남 제조 산업의 핵심 기술을 지원하게 됩니다. 뿌리기술은 주조와 금형, 표면 처리, 열 처리 등의 6대 공정 기술을 말하며 이번 센터 건립으로 소재와 부품, 완제품의 중간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주민들이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연일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흥지구 평촌마을 주민 100여 명은 어제부터 세종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흥지구 개발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촌마을 주민 100여 명도 내일 정부청사로 올라가 여수시와 LH 간의 만흥지구 개발 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제5차 혁신추진협의회가 오늘 여수 경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양경제청은 포스코의 신사업 진출에 따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리튬 공장 등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 폐지로 투자 유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투자 유치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예술품 경매를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7일부터 열흘 동안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내 작가들의 작품 400점을 전시하고 이후 관람객을 대상으로 미술품 경매를 실시해 미술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내년 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춰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었는데도 댕기열 등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들어 전남에서 댕기열 양성자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치쿤구니아열 양성자가 나타나는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발병이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